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1월에는 직접 해주 스님께서 대학생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학생 전법을 위한 큰 가닥을 잡아주셨고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도 순례시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해주 스님께서는 순례단과 한국불교의 전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달 인도 순례 해단식에서는 상월결사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대학생 전법을 위해서 전법위원을 위촉했고요. 7월 6일 전국의 모든 교구가 참여한 가운데 전법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비 워크숍을 거쳐 오늘 이웃종단의 주어분들도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을 1박 2일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1박 2일간 강의, 배우는 시간, 그 다음에 토론, 열띤 토론과 그 다음에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각 권역별로 열띤 토론을 했고요. 권역별 토론과 교구별 발표, 그리고 회양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수도권 교구 강역의 권역별 발표 내용을 남전 스님께 듣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희 권역은 18교구, 또 2교구, 25교구, 또 종단협이 함께 4개 권역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이었던 대학생 무엇을 원하나 이 항목에서는요,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 또 MZ세대가 관심 있는 분야, 주로 명상, 또 스님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강조됐던 것이 학생들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 트라우마,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종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통 전략을 불교계 전체가 수립하자, 여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기층포교의 큰 일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전 스님께서 수도권 권역에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부산 경남의 범어사 교구에 계신 석산 스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콘텐츠를 한번 의논해 봤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는 대학생 불자들에게 특히 하고 싶어 하는 부분, 템플스테이인데 저희는 템플스테이를 넘어서 캠핑스테이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앞마당을 개방을 하고 부처님의 이제 자비와 함께 한번 향기를 느껴보게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또 하나의 컨텐츠는 뭐냐면은 스님이 최고의 컨텐츠다라는 이제 저희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심 어리고 스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는 대학생 불자의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컨텐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매뉴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상월교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상징하고 전법 활동에 활용할 고유 엠블럼 및 마스코트를 전국 대불련 상월교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상징하고 전법 활동에 활용할 고유 엠블럼 및 마스코트를 전국 대불련 디자인 경진대 같은 개최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작해가고 스티커 배포 및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또 방안이었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의 토론을 석산 스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대구 경북 권역의 토론 내용을 은혜사 성원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모여 보니까 다른 여러 권역보다도 제일 많은 스님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55명의 스님들이 동참하셔가지고 토론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아리 그거를 어떻게 이제 콘텐츠를 개발할까 이런 모든 것을 접어두고 체계적인 동아리 개설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 불자 교수 인프라를 확보해야 된다. 이것에 모든 스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두 번째는 동아리 회장이 될 핵심적 인재를 발굴하고 거기에 집중적 지원을 하자.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동아리 활동비도 좋지만 개인적 어떤 장학금 수준의 지원도 굉장히 좀 필요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필요한 것이 지도법사를 잘 관리하고 지속적이고, 지도법사는 특히 흥미 위주의 불교가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법사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외에 저희들이 잘 인지를 못했는데 대불련 선배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불련 선배들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서 그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 지금 사라진 동아리를 재복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뭐 어디보다도 대학도 많고 스님들도 많으니까 더 큰 많은 동아리를 만들고 또 종단에 지향하는 대학생 불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경북 권역 토론을 아주 생생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호남 권역 토론 내용을 대형사 설도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토론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대학생 지회장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각도에서 대화를 해봤는데, 가장 실질적인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여러 스님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학생 입장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아리 운영비가 저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토론하면서 물어보니 기본 6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한 내용이 그거는 가장 기본 동아리 지원비고요. 그리고 회장의 역할로서 대중들하고 그 회원들하고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해서 저희들이 스님들하고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논의를 한 결과 어디든 본사 교우장 스님들께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의 동아리를 장설을 하고 또 대학에 대한 전법이 활성화되지가 않겠나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가장 먼저 키맨 육성 방안에 대해서 스님들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희 지회장을 하게 되면 학과와 병행을 못 한답니다. 공부를. 그래서 의무적으로 휴학을 해야지만이 이 동아리에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키맨이라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휴학하는 동안에도 저희가 장학금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라도 그 친구들의 앞날에 대해서 저희 종단에서 뭐 일자리라든지 이웃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다 신경도 써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육성을 하려면 저희들이 종단 전체가 좀 한 마음으로 이런 우리 불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희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해 나갈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생 친숙한 메시지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웹툰을 활용하여 마케팅에 활용 필요하고 콘텐츠가 없는 경우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대학생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릴스 콘텐츠라고 그런 내용들도 포교원의 크리에이터 사업을 교구본사 단위로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 부유한 사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주지의 소유를 맡고 사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도법사가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가장 어렵답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저희 교장 선생님들의 의중을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들과 의견들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호남 권역 발표는 토론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도 스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충청 권역 네, 정범 스님. 예, 드리겠습니다. 졸업생 불자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동문 대학훈련 동문 쪽에서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좀 나왔고요.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부는 이렇게 한 몸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대학 청년 전법센터 같은 그 특화된 사찰이 좀 있어서 군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이 그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불교를 접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도심지에서 당분간 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청년 전법센터가 항상 중심이 돼가지고 지도법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상황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다가 나왔습니다. 마곡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 기금을 모집을 벌써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대학교에다가 지원해주고 있어서 한 6군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6군데 7군데가 지속이 되고 있었고 한 4군데를 올해 지금 그 하려고 한답니다. 예, 마곡사 주님께서 대불련 출신이셔가지고 아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권역 우리 정범 스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원 제주 전역에 대해서 영일 스님. 네, 권역이 다양했습니다. 강원, 제주, 비구니 종회의원, 군정, 셀럽, 인도 순례단했는데요. 종합 느낌은 포교 전법에 대한 열정을 흠뻑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했던 거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대학에 했을 때 첫 번째 명상 등을 통해서 우리 스님들이 교양 강좌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로 명상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학생들과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 심리적 안정이 전에도 나왔는데요. 심리 상담을 제공해 주는 것. 세 번째 템플스테이를 제공하는 것과 네 번째 취업 연계, 복지관이나 종립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 제공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 동아리 운영 지원 방안인데요. 교구와 대학이 MOU를 체결하면은 불교 학생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모집하는데 대학에 무료 템플스테이권을 실시해 가지고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온다면은 그 학생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핵심 인재 육성 모집을 수월하지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8월 28일 날 상활결사해주 자승 스님께서 종단협 부회장 종단 6개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과 통례원장님을 모시고 대학생 전법에는 종단이 따로 없다.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어제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웃종단의 대표분들이 대학생 전법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중에 3분 모시고 1박 2일간 워크숍에 대한 소회와 각 종단의 계획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진각종의 법공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각종 포위부장 법공정사입니다. 권역별 토론에 가서도 스님들의 어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참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또 포교를 하고 대학생들 전법 활동을 하고 또 교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또 참석하셔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분들 또는 동참하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토론하시는 분들 그렇게 또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가 미래가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각종 법공정사님이셨습니다. 다음 가늠중의 홍경 스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좋은 얘기 딱 귀결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그 젊은 아이들 MZ 세대화, 이해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요.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개인적으로는 이해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MZ 세대와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종단에 이제 소임을 맡다 보니까 앞으로는 여기 계신 그 자승 회주 큰 스님 그리고 이사장 스님 통해서 많은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단적으로도 앞으로 장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학생에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향을 더 노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구종 도희 스님 말씀 듣겠습니다. 스님, 네. 아무쪼록 1박 2일 동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느끼고, 아니 보고 듣고 느끼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짓고 어떻게 하면 저희 종단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과까지 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왔을 때 자료집을 떨어뜨렸어요. 자료집을 떨어뜨리고 딱 듣는 순간 그 책이 딱 열렸는데 딱 이 문구가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요번 성불은 다음 생에 미루고 금생에는 전법을 전합시다. 부처님법을 전합시다. 이런 써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주 자승 큰 스님, 동국대 이사장님, 각 교구 원장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스님들, 그리고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상 교수님. 많은 분들이 홍보에 있어서 인스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네들과의 소통을 얘기했는데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월결사 중앙회 차원에서 이런 인스타 팀을 만들고 공통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을 각각의 인스타 내에서의 어떤 팔로워에게 전달만 하면 모두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정현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불련 중앙회장 유정현입니다. 소위 MZ라고 불리는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 또한 MZ의 특성 그리고 성격 등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정말 인상이 남는데요. 저는 이 3요가 종교가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에서 불교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MZ들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바쁩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 들어야 되고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요. 놀려면은 돈 벌려고 알바해야 되고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서포터즈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종교를 가질 여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에도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데 불교학과 학생이기도 하고 대불련 회장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정연아, 너는 불교 왜 믿어? 불교 믿으면 뭐가 좋아?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에게 종교로서 불교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깨달음을 믿으면서 이제 불교로서 신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불교가 저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친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포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저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데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대불련에서 그리고 제가 대학생 전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검토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포교를 해나갈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9월이라 개강을 하였는데요. 대불련 또한 이 시간을 양분으로 삼아 부처님 법이 캠퍼스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교구 용주사 포교국장 무진입니다. 용주사는 현재 경기 남부 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용주사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현재 동아리 포교 활동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수원사 포교국장 스님 속가 가족 중에 용인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유영식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2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학 교수진과 대학 불교 동아리 만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지만은 많은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간다는 사명감으로 전법 활동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상월교사 회주 스님과 그리고 전법위원 스님들 그리고 워크숍 준비하신 운영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월결사 전법위원회와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3교구 신흥사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선일입니다. 저희 교구는 단순히 일시적인 포교에서 그치지 않도록 미시적인 관점과 이제 거시적인 관점을 나눠서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대불련 직접적인 활동 효과와 전체적인 대학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불련 활동 및 대학 법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미리 연간 계획서를 다 작성을 해서 지금 법회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강원 지역도 대학생 법회가 모두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으로 먼저 나가서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한 명씩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은 현재 이번 방학에서 또 많이 가입을 해서 강원대학교 65명, 한림대학교 45명의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포교 같은 경우에도 낙산사는 102 기감여단 8군단 58년대와 MOU 체결을 해서 매주 군법사가 없는 곳에 법회를 파견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템플스테이를 당일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지역 군인들에게 텀블러를 2,000개를 지급을 하는 등 장학금 및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춘천교육대, 한림성심대, 춘천에 있는 학교들의 새로운 동아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과 함께 합동 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저희 예산을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냈습니다. 다음 연도 지원 대학으로서는 강원대에 강릉 캠퍼스, 원주 캠퍼스, 삼척 캠퍼스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교 학생회가 없어서 동아리가 없어서 이것을 설립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불자와 연계해서 교수 불자가 없으면은 그 교수 불자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학교 측과 MOU 체결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청소년 단체 협력해서 저희 문수청소년과 함께해서 본말사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본말사에 특화된 명상, 스키, 캠프 프로그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중심으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월정사 민원 스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이어서 법주사입니다. 충북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2군데 불교 학생회가 있는데요. 나머지 5개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부터는 2군데 대학에는 그 지도 법사 스님과 재정적 지원을 지금 교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5개 대학 안에서는 2군데 대학을 선점을 해서 올해 충청대학교와 청주대학교 2군데 불교 학생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교수님들과 접촉을 해서 의견을 나눈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 지역이었고, 이어서 대전 충남 먼저 마곡사 이야기 듣겠습니다. 마곡사는 불교 학생회 창립을 위해서 교구장 스님이야 삼연합회 스님들과 교구 스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덕사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덕사 정경입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지금 대학생 법회를 진행 중에 있고요. 홍익대학교, 그다음 카이스트,
한서대학교, 회전대학교는 앞으로 창립할 예정인데 지도 교수님들 섭외를 이미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교구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지협의회 후원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절에 오면 재미있다. 아, 여기도 동아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그걸 홍보를 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김천구미를 중심으로 확대에 대해서 상주, 점촌, 문경, 예천까지 약 11개의 대학교에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 목표는 이 8교구 대학교 불교 학생의 수련회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내년 목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동아사 대구 지역이죠. 말씀 듣겠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전할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교구의 지도위원으로 추서된 그 지도보사님들을 활용해서 1대1로 아이들하고 매칭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멘토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 그 다음에 신체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 현황 조사부터 시작하셨군요. 이어서 은혜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은혜사 지한입니다. 대구 한의대학을 먼저 선정을 해서 1호 동아리를 방을 개설하려고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특히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 고민 상담이라든지 또 취업 상담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해주겠다. 대신 우리 동아리방을 하나 먼저 개설할 수 적극 좀 지원 좀 해달라 했더니 학교에서 더 좋아하면서 먼저 상반기에 먼저 이렇게 그 인가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그 신입생 동아리가 바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불국사 말씀 듣겠습니다. 신경주대학교의 최원석 교수님을 섭외해서 이분이 상당히 경주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설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주로 해서 신경주대학교 학생들을 각 한 달에 한 번씩, 각 주일마다 한 번씩 이 불교 이 경주 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불교에 호감을 갖고 불교에 친숙할 수 있도록 이 교수님하고 불교 동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13교구 쌍계사 지연입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남해와 거제라는 외진 곳에 있는 지역이라서 그쪽에 있는 쌍계사 사업연합회의 스님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먼저 지도 교수님을 먼저 찾아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불교 학생회를 꼭 설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대학교에서는 거제 쌍계사 말사인 거제 청명사 후석 스님께서 불자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불교 학생의 설립을 위해서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쌍계사에서도 불교 학생의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인사 인근 지역인 진주 지역의 대불련 활동 중인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진주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께서 불교 대학 동아리 신설에 원력이 있는 교수님이 계신다고 하여 담당 지도 법사님과 함께 방문하여 창립 계획을 설명해드리고 불교 대학 동아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진주에 있는 대학 중심으로 불교 동아리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후원 사찰 선정 논의 중이며 불교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대불련 부산지부에 소속된 법무사 불교 학생의 신설 계획입니다. 2개 대학을 선정했고 1순위는 동의대학교, 2순위는 신라대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교수불자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거나 대학 총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이한 대학 중에서 본사와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대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 전략 방향은 각 대학 내 지도법사, 지도교수,
학생 대표로 구성된 전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협의체가 대학 단위로 구성된다면 오늘과 같은 워크숍이 있는 날에 지도법사, 지도교수, 학생회장이 한 팀이 돼서 참석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통도사의 임경입니다. 14개 대학의 지도법사를 지정했으며 지도법사 지정된 그 대학에 대해서는 문화재 및 학생 멘토 멘티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그 대답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중점 진행 대학은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와 밀양 캠퍼스, 영산대학교 본교와 해운대 캠퍼스, 그리고 동원과학기술대 이렇게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구 2차 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템플스테이를 대학생에 한해서 전면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며, 이 대상은 먼저는 교구 지정된 대학과 더불어서 인접해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중점 대학 중 5개 대학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대학에 대해서는 매월 200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대 본교와 해운대 캠퍼스 연합 창립법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 이동성 교수를 중심으로 3개 학과 20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서 이제 창립을 확인받았고요. 9월 4일부터 현수막 게시 및 모집을 통해서 현재 4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9월 중순 홍보 자료를 통해서 교계 지역신문 에브리타임 등에 홍보할 예정에 있고 10월 7일 불교학생의 1기 창립법회를 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경북 마지막 지역 고운사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 관내대학교는 안동대학교, 동양대학교, 가톨릭 상계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한국폴텍 영주 캠퍼스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법사님을 13분을 위촉해서 2분씩 대학을 마크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운사라든지 이 봉정사, 청량사, 축서사, 템플스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을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임원진에게는 그 동아리 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좀 주어서 회장이 좀 회원들을 체험권을 활용해서 불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유도할 계획이고, 안동대학교의 그 대불련 오비 동문회를 좀 결성을 해서 유대감을 가지고 그 후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월 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7월 6일 출범 이후에 저희는 그 전법위원 스님들을 2명이서 한 개 대학을 맡는 이렇게 2명이 원팀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그 서로 격려하고 보완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 중점대학이 활동을 해서 동아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3명이 한 팀으로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학에 이런 동아리가 만들어졌을 때 지도 교수가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장학금을 모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 교수 이름으로 전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부분인데, 이는 저희가 중점대학 4개의 각 학교별 20명씩의 그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접수를 받아서 4개 대학이 한 곳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금산사가 자랑하는 네비더 콘서트 템플스테이를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백양사는 그 활동하는 권역이 그 광주광역시 이쪽인데, 전남대학교 불교 학생회 지금 있고요,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그리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한 것이 광주광역시의 그 광주여대하고 나주시의 그 동신대 2곳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교섭 중에 있습니다. 뭐 열심히 포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주 여대와의 동진대학 불교학생회 만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엄사입니다. 하엄사는요 2017년 8월 달에 지도 교수님께서요 대학생 동아리 회원 총 6명 중에 절반인 3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엄사 템플스테이에 참석하셨습니다. 순천 사업연합회 9분의 조계종 스님들을 중심으로 그 순천대학교의 스님들이 직접 한 학기에 한 번씩 찾아가서 법문을 전하는 점심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이 저녁 법회를 하거나 학생들이 사찰로 찾아가는 그런 활동 대신 스님들이 점심에 학교를 찾아가는 이런 법회를 했고요. 이런 순천대학교의 어떤 그 대불련 활동의 이런 성과를 중심으로 강주 빛고울 포교당이 호남대학교와 현재 교수님과 동아리 그 설립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요. 여수 향일암에서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그리고 또 하엄사에서는 한영대 캠퍼스를 함께해서 대불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이번 달 9월 20일과 21일 1박 2일로 사성암부터 하엄사까지 진행이 되는 사찰 명상 순례길 꽃스님으로 유명한 범정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명상 순례길 40여 명이요 4시간 만에 벌써 접수가 마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산문 안으로 쉽게 발걸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 하고요. 11월 달에는 이 사찰 명상 순례길을 추가로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생 전법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매진하게 된 계기는 6년 전에 14개의 불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13개가 폐쇄가 되고 마지막 전남대 한 명이 남았는데 이게 곧 폐쇄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 후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동아리 방을 카페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은 100명 이상이 모이면은 해외 견학을 다녀오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서 4년을 했는데 4년 만에 105명의 학생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선대 동아리를 적극 전법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대형사는 앞으로 목포 대학을 중심으로 현재부터 내년까지 좀 동아리 활성화를 다시 한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 대학 2개 정도 저희가 지금 교수님을 컨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대학 정도는 전 총장님하고도 이렇게 스킨십을 다 하고 그래서 목포 대학을 중심으로 그 2개 대학 정도는 우리 교수님 인재 발굴 육성에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주 간음사 교구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에는 저는 제23교구 관음사 명현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5군데의 대학이 있습니다. 대불련이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 대불련이 좀 전멸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제주대학과 제주교육대학이 재창립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주 한라대학이 다시 창립이 됐는데요. 한 학교는 폐교 위기가 있어서 좀 어렵고 내년 이제 이 계기로 삼아서 한 군데 제주관광대학을 또 집중적으로 다시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본사 주지스님의 지도 아래에 포교국장, 사회국장, 포교팀장, 사회팀장 그리고 그 연합 나머지 학교와 연결이 돼서 수말사를 중심으로 각 학교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찰을 묶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선원사 도찬입니다. 아직 대불련 또는 동아리가 없는 지역을 기존의 대불련을 지도해 보신 스님 또는 법사님 분들을 파견하고 또한 불교 동아리 학생들을 큰절의 직원으로 취업시켜서 아직 대학교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에 부처님의 전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5 교구 본사 봉선사 해교라고 합니다. 저희 봉선사는 9월 4일 날 새로운 신임 교구장 스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신임 교구장 스님께서는 부처님법 전하는 것이 전법과 포교가 한국 불교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봉선사에서 했던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그리고 지역법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유지 발전할 것이며 지금 대학생 전법을 위해서 1본사, 1대학 동아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봉선사 광릉수목원 천년숲 걷기 명상, 그리고 템플스테이 한 달에 한 번 1회 무료 개방, 그리고 봉선사에서는 3개의 중고등학교와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취업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청소년 포교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30년이 됩니다. 시골에서, 맨 땅에서 제가 이루어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센터를 거쳐 대학을 가는 친구들에게 대학을 가면은 꼭 불교 동아리 가입하라고 연계 교육을 시키는 거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큰 본사, 총님, 방장, 조실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릴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중은 공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합해야 된다. 이 4가지 말씀을 조실, 방장, 어른 스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부대중은 원력과 신심과 공심을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1박 2일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또 앞으로 한국 불교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끌어가는데 어떠한 지침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권역별 토론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결과물은 상월결사 스태들이 잘 정리해서 포기하는 데 유용하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별 스님네들의 말씀을 다 들었을 적에 생각보다 성과가 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첫째,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앞으로 제가 상의를 해서 3개 대학은 본사에서 책임진다. 각 본사가 1년 대학생 포교 예산 1억 정도를 책정해서 한 대학에 1년 3천만 원씩 지원하고 1천만 원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1억 예산을 써서 3개 대학을 본사가 책임지고 4개 대학부터는 상월걸사가 책임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본사가 힘들지만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각 본사에서 대학생 포교를 위한 1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 이상부터는 우리 상혈걸사가 한 개 대학에 연 3천만 원씩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5, 6년간
끊임없이 탁발을 해서 기금을 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님네들이 그냥 말로만 하다가 이 신심이 작심이 3일이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지도교사님에게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학생을 모아도 지도법사님들이 강한 원력과 의지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중간중간 또 사고가 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도법사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계율은 못 지키더라도 학생 포기하는 법사로서 조그마한 허물을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대학생 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청와대 불자의 회장,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 공무원들 모임인 공보례 회장, 대학교 교수 불자의 회장, 청년 불자의 회장, 대불련 회장, 중앙신도의 회장, 이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셔서 청와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대학생 포교에 필요한 공무원 불자리를 통해서 해결하고, 국회에서 대학생 포교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한국 불교의 위기를 각 산하단체 장을 모시고 이 포교에 함께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다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